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따라서 마음속에다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청취자 여러분 앞에 한 고개사가 있습니다. 그 고개사는 막대기 끝에다 접시를 올려놓고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접시가 탄력을 받아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번엔 다른 접시를 같은 방법으로 돌립니다. 접시를 돌리는 고개사의 솜씨는 아주 뛰어나서 어느덧 여러 개의 접시가 열을 지어서 돌아갑니다. 그 열이 길어질 때마다 고개사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숨가쁘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접시가 멈춰서 깨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 돌려야 하니까 말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제 해설위원이 묘사한 대우 김우중 회장의 단사입니다. 고개사가 김우중 회장이라고 하면은 그 접시가 김우중 회장이 벌려놓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김우중과 대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FSO를 우리 대우에 넘기기 위한 조건 말입니다. 1995년 5월 오스트리아 빈의 한 호텔에서 대우 김우중 회장과 마주 앉은 인물. 그는 폴란드 국영 자동차 회사인 FSO의 사장 안지제이 타이스키 예브스이즈다. 대우와 협상을 하기 전 FSO는 근 5년에 걸쳐 GM과 지루한 협상을 이어오던 중이었다. 우리는 무엇보다 고용 유지가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FSO의 2만 명의 근로자를 단 한 명도 해고 없이 100% 고용을 유지하겠습니다. 됐습니까? GM에서는 인력의 30%만 흡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우가 100% 고용을 유지한다고 자신하십니까? GM에게는 GM의 방법이 있고 우리 대우에게는 대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앞으로 추가 투자에 대한 약속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 대우는 앞으로 7년간 11억 달러를 투자해서 2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 2만 1,000명이 향후 3년간 단 한 명도 해고되지 않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GM에서는 우리 FSO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규모는 5만 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는 20만 대라고 합니다. 그걸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김우중이를 믿으십시오. 김우중이라는 이름 석자가 동유럽에서는 바로 신용입니다. 대우 김우중 회장과 폴란드 FSO의 안지제이 타이스키 예브스이즈 사장이 결론에 도달하는 데에는 채 15분이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 사실은 즉각 미국 GM 본사 잭 스미스 회장에게 보고된다. 2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이며 근로자 2만 1,000명을 3년간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겠다. 결론적으로 우리 GM이 제시한 것보다 생산량을 4배 더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안 된다고 결론 낸 일을 대우는 된다고 결론 낼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폴란드 시장에 잠재적 생산 능력까지 포함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숫자로 딱 떨어지는 데이터가 아니라 잠재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모한 결론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동구권에서 공산 이념이 몰락하면서 재산 사유화가 심화된다고 가정한다면 반드시 무모하다고만 볼 수 없지요. 무엇보다 우리 GM이
FSO를 대우에 넘겨준다면 동유럽 시장에 구멍이 뚫린다는 건데 그거 메울 방법 있어요? 지금 바로 긴급회의 소집합시다. 결국 GM은 생산 규모를 5만 대에서 10만 대로 늘릴 예정이며 FSO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일 오펠의 생산시설 일부도 FSO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폴란드 측에 제시한다. GM으로서는 대우를 의식한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GM이 FSO 측에 내놓은 새로운 제안. 김우중 회장은 곧 자동차 관련 회의를 소집한다. 연간 10만 대의 생산 규모를 늘리고 고용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 그 독일 오펠의 생산 설비 일부도 이전하겠다. 이것이 GM이 FSO에 새로 제안한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거면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못 미치잖아. 그래도 GM이라는 브랜드 네임이 있고 그리고 지난 5년간 FS 쪽과 접촉을 해왔던 터라 그동안 다져진 인맥도 막강할 겁니다. 그렇겠지. 게다가 GM이 폴란드 정부에다가도 압력을 가한다는 정보가 속속 입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에? 예, 폴란드 정부에다 자기네들이 FSO를 인수할 거니까 그 대우가 방해되지 않도록... 안 돼. 절대 GM에 베껴서는 안 돼.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저기 폴란드에 상용 자동차 생산업체도 있잖아. 예, FSL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정이 좋지 않은 모양이던데. FSO하고 묶어서 한번 연구해 봅시다. FSO와 FSL을 묶어서요. 결국 대우는 추가 제안을 내놓는다. FSO는 물론이고 상용차 생산업체인 FSL과 현지의 협력업체들을 묶어 뉴코 폴란드라는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으로 대우는 폴란드 FSO 인수전에서 GM을 누르고 승리한다. 대우가 GM을 누르고 폴란드 국영자동차 회사 FSO 인수에 성공합니다. 이를 두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대우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메이커인 GM의 유럽 전략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또 하나의 토요타가 탄생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GM의 입장에서는 과거 합작회사였던 대우로부터의 받은 일격이 매우 뼈아팠을 겁니다. GM을 비롯해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대우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국내 경쟁업체들은 국내 경쟁업체들대로 대우의 이와 같은 공격적인 해외 투자를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대우의 이와 같은 공격적 마케팅이 결국은 유럽의 언론은 물론이고 여타 자동차 회사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우중 회장이 저돌적인 것은 좋은데 겁이 너무 없어. 다국적 자동차 회사들, 그 사람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뺨 한 대 맞았다고 하면 그냥 돌아설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런데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대우차의 품질입니다. 동유럽에 대우차가 싹 뿌려질 경우 싸구려 차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는 말이지 1등이 하나도 없어. 기술력으로 안 되니까 거기 나가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 우리의 대응책은? 예, 우리는 기술이나 가격 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조금은 보수적인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대우 김우중 회장이 너무 설치고 다닌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던데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분은 그걸 모르나?
그즈음 한 기자가 대우 김우중 회장을 찾았다. 그는 넌지시 대우의 공격적이고도 팽창적인 경영에 대한 국내 경쟁 업체들의 견제 심리와 함께 우려를 전달했다. 기업은 말입니다. 키우는 게 아니라 사고 파는 겁니다. FSO 인수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또 자꾸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자금 사정은 괜찮느냐고들 하시는데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채도 자산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자동차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인 입장에서 보수적인 투자만 하면 선발 자동차 회사들을 못 따라잡는다. 이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경영 방침을 유지해 나가든 그건 그 사람들이 판단할 몫이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동유럽은 무주공산이에요. 깃발을 먼저 꽂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팽창 경영을 유지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팽창 경영이라기보다 세계 경영이라고 말해주세요. 중국이나 동유럽은 무엇보다 기회 선점이 필요한 땅입니다. 신흥시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봅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동구권에 부흥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연 1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겁니다. 연 10%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GM과 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또 부딪히면 또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 김우중이가 우리 대우가 기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대우 김우중 회장. 그의 예언대로 2년 후인 1997년 대우와 GM은 또 한 번의 정면 대결을 치른다. 우크라이나 아프토자즈 자동차 인수권이었다. 이 대결에서도 승자는 대우 김우중 회장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김우중 회장이 생각한 만큼 동구권이나 신흥시장의 성장이 빠르지 않았던 것이다. 대우가 세계 경영이라는 기치 아래 팽창 경영을 펼쳐나가던 어느 날이었다. 회장님. 장 부사장. 대우 김우중 회장. 그가 만나고 있는 인물은 주식회사 대우의 장병주 부사장이다. 주식회사 대우는 1967년 대우 실업으로 출범했으며 철강, 금속, 비철금속, 자동차 부품, 전자, 섬유화학 등의 제품을 전 세계 165개국에 공급하는 종합상사로 대우가 주창하는 세계 경영의 베이스 캠프였다. 회계법인이 우리 회사 감사를 하면서 분식 의혹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분식회계.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이 분식회계는 주주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 있다. 어떻게 할까요? 회계사 그 친구들이 상황을 귀찮게 만들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리적으로 대처하면 되잖아.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올해만 회계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이런 식의 의혹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향후 지금 우리 그룹 전체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유럽, 인도, 중국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 해도 그것은 다음에 더 많이 벌어서 충당하면 되지 않나. 사업 편의상 그렇게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긴 합니다만. 통 크게 생각합시다. 통 크게. 분식회계를 좀 했다고 해도 그걸 내가 내 개인 돈으로 축적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사업 규모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거 용인이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이와 관련해 장병주 현 대우 세계경영연구회 회장의 설명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부실이 없다고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당시에 우리뿐만 아니고 대기업은 다 부실이 있었어.
어느 정도 분식이 뭐 어떻게 보면 인정됐다. 건 나쁜 얘기지만 그 현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깨끗하다. 아주 뭐 투명경량한 회계를 했다고 말 못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나 정부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엄청난 분식은 안 했다 이거지. 안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뭐 할 말이 없고 나는 뭐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내가 뭐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실록 제2화 세계 경영 그 꿈과 좌절의 기록들 두 번째. 지금까지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지환, 기술 이흥규, 진행 최불암, 해설 서혜정이었습니다.